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번 바뀐 법이라든지 혹은 새로 나온 판례들 혹은 최근의 쟁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관련된 바뀐 내용이라든지 쟁점들 말씀드리고 휴식,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이제 계약서를 이제 명시해서 교부할 때 전자문서 형태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가지고 임금 명세서도 함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약간 추가적인, 부가적인 그런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그것들도 말씀드리고 최저임금은 해마다 약간씩 상여금이라든지 혹은 복리후생적인 금품들이 들어가는 비중들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것들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파트는 뭐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30인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근데 워낙 이게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필요한 것들만 제가 좀 집어가지고 강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건평부에서 특별히 옛날에는 이 성인용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개입을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성인용 문제가 노동위원회에 들어가서 개입하는 제도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력시간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미 2021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워낙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 내용들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근로시간 제도를 좀 이해하실 때 항상 근로시간은 3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 이런 시간 개념이 있죠. 자,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법으로 정해둔 근로시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8시간, 한 주에 40시간 이렇게 정해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이 법정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기준인가 하면 요걸 정해놓고 얘를 오버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거다. 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은 딴 게 아니고 연장 근로의 기준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임금을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연장 근로는 이제 무한정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곱하기 1.5에 대한 기준 근로시간, 이게 법정 근로시간이고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준 시간, 이게 법정 근로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 이제 한 주에 첫째 주에는 일이 많아서 52시간을 근로를 해야 됩니다. 둘째 주에는 좀 한가해요. 한가해서 28시간, 셋째 주에도 한 28시간. 자, 넷째 주에는 뭐 마지막 주니까 바쁩니다. 바빠서 한 52시간. 이렇게 근로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은 한 주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주간에는 40시간을 초과해서 12를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12에 대해서는 연장으로 수당을 지급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도 52시간, 12시간을 오버했어요. 그럼 12시간에 대해서 연장으로 수당 52시간 했으니까 12시간분에 대해서 곱하기 1.5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들을 약간 이렇게 보지 말고 평균을 내보자는 거죠. 그럼 평균을 내게 되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 내게 되면 이게 40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낸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50이가 아닌 거예요. 4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40이 나온 거니까 이 주간에 한 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된 것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연장 근로가 아닌 것으로 보자. 이게 탄력시간 제도입니다. 그러면 탄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를 평균 내서 40시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단위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2주 단위가 있고 하나가 3개월 이내 단위가 있어요. 자, 2가지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그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된 탄력시간 제도는 6개월까지 평균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한 석 달은 우리 회사가 좀 바쁘다. 이제 뭐 3, 4월 달이 바쁘다. 이런 경우에는 한 52 매주 근로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 석 달은 여름 주간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28에 근로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래는요, 이 석 달 동안은 계속 12시간의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분에 연장 근로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을 평균 내게 되면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나와요. 평균 내게 되면. 그러면 이 시간은 연장 근로가 아닌 걸로 보겠다. 이게 탄력시간 제도입니다. 연장이 아닌 거니까요. 다시 연장이 가능해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다시 연장이 플러스 12까지 가능한 자, 이런 식의 제도가 바로 탄력시간 제도입니다. 이 단위기간을 이제 3개월이 아니고 6개월까지 연장한 그 내용들이 작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 간에 대립이 심하겠죠, 그죠? 이게. 사용자는 약간, 나름대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어떤 주간은 일을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상당히 좀 분쟁이 심한, 갈등이 심한 그런 제도일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적절하고 시기롭게 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게 원래는 2주 이내 단위, 그리고 3개월 이내 단위만 그거를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2주 이내, 3개월 이내. 자, 그리고 이제 서면 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이제 추가한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자, 추가한 내용은 이제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 이게 서면 합의예요. 자, 이 내용들은 서면으로 합의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탄력시간 제도도 만약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행되는 시기가 작년도 202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명의 상생 사업장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죠. 5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작년도 4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작은 사업장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약간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합의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세 번째 이게 좀 달라요. 뭘 합의해야 되는가 하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걸 도입할 거냐 이거 합의를 해야 되고요. 단위 기간 3개월 할 거냐 뭐 4개월 할 거냐 5개월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 이걸 합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합의해야 되는가 하면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합의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3개월 이내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다 합의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언제 근로하고 이 근로일마다 몇 시간 근로하는 거다. 이거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6개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당장은 합의할 때는 주당 근로시간만 합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넓게 합의 내용을 인정한 이런 케이스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개월 이내에 탄력시간 제도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입하시려면 어쨌든 간에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시간 제도는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만 말씀드릴게요. 선택은 이런 거죠. 이제 출퇴근 시간을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을.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선택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오늘은 좀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산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안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이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은 조금 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탄력은요. 아예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탄력시간 제도에 따라서 좀 무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선택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재량이 있는 거죠. 나 좀 늦게 출근하겠다. 9시 출근하게 되면 힘드니까 10시 출근해서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들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탄력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 근로자는 도입이 안 돼요. 안 되지만 선택은 오히려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요거는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내용만.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요게 바뀐 거죠. 원래 정상 기간이 필요합니다. 선택도 이제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택은 한 달에 평균 냈어요. 한 달. 자, 지금도 한 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예요.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업무. 기 업무인 경우에는 한 달로 하지 말고 그냥 석 달로 하자라고 해서 이 평균 내는 그런 기간들을 정산하는 기간을 석 달로 인정한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신기술이나 신상품의 연구개발 업무, 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로 좀 늘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지금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장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고 알고 있는 제도긴 한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갈게요. 이런 겁니다. 가장 큰 논쟁은 그거였죠. 이제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죠. 자, 40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합의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12이 나옵니다. 40 더하기 12가 우리나라의 법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뀐 내용은 이런 거였죠. 40이 도대체 한 주에 40인데 한 주가 며칠이냐 문제죠.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법적으로 한 주는 7일인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5일이 아니고. 그래서 한 주는 7일. 그 다음에 한 주 12시간 연장으로 한도도 7일 동안에 1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52로 이제 개정을 한 거죠. 자, 이걸 과거에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 주를 5일로 했습니다. 5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주에 40. 이게 5일 동안에 40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주에 12, 5일 동안에 12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도 비어있는 거죠. 토요일도 가능하고 일요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의 노동 입장에 따르게 되면 한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걸 바꿔서 한 주는 7일이다. 따라서 7일 동안에 40시간. 12 속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52시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50명 이상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7월 1일자부터는 5명 이상만 되더라도 이걸 시행하는 제도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52시간으로 끝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어떻게 남아 있는가 하면 우리 회사가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에요. 그때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30명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올해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뭐가 가능한가 하면 40 더하기 12 더하기 8까지 가능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나 사업장 중에서 이게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만약에 이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이 서면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52로 끝내야 되는데 8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8시간 왜 필요한 거죠? 그런 사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요 기간.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도입할 거냐. 대상 근로자의 범위. 요거를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40 더하기 12 더하기 8까지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이제 2022년도 12월 말까지는 좀 남아있는 구조인 거죠. 그럼 여러분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무조건 40 더하기 12로 끝내야 되고요. 30명이 안 되고 5명 이상 사업장은 40 더하기 12로 끝내야 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8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예외는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뭐 한 달은 전보다도 뭐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응급연장은 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온 김에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원래는 40 더하기 12 더하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응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가 가능해요. 이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에서 인가해주면 뭐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꽤 많이 넓게 인정을 한 거죠. 옛날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요, 업무량이 폭주했다. 주문량이 폭주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문량이 폭주하게 되면 사람을 채용해야죠. 왜 굳이 뭐 이게,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약간 더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넓혀놨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케이 해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혹시나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에요. 그게 한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50이 가지고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열심히 아무래도 뭔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혹은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명보호를 안전확보를 위해서 그런 필요한 조치가 있다. 이 경우도 노동부에서 인가해 주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설비가 장애가 났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장이 빨리 안 고쳐져요. 이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놨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이 이거죠. 업무량이 대폭 증가를 했어요.
이 통산적인 경우는 이제 뭐 이제 100인데 한 150, 200까지 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하면 안 돼요. 근데 당장 처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이 사태에서 어떤 기업체가 뭐 키트를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거 뭐 언제 채용하겠어요? 아주 주문은 몰려들고 이런 경우에 빨리 안 하면은 우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대신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인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긴 한데 소부장 기업이에요. 여기서는 소재 부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이제 일본의 그런 규제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52 더하기 알파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경우에 요 사업에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잘 봐가지고 인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 4호와 5호의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인가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사업장에서 이럴 때가 있으면은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자, 그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특례 연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빨리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40 더하기 12가 돼요. 자, 40 더하기 10인데 우리 회사가 특례 사업이에요. 특례 사업. 특례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를 우리 회사의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제가 있어요. 특례 사업이 돼야 돼요. 우리 회사는 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이 특례 사업이 돼야 됩니다. 다 뭐가 될까요? 거의 운송어. 그래서 육상운송, 뭐 수상운송, 항공운송, 그 다음에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운송이 아닌 곳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건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병원 사업,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를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그 사업에 계신 분들은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그 사업에 계셔야 되는 파트니까 이 교재를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30인 안 되는 사업장도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 30인이 안 되는 사업장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나 좀 짧게 근로할게요. 청구하게 되면 허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아니고 미만 사업장도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이 돌보는 거니까 가족이 아파요. 사고가 났어요. 노령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질병 그리고 자신의 사고 자, 그것 때문에 부상을 입은 거죠. 이런 경우에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내 건강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내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나 조금만 근무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은 가족 돌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인데 조금 이제 돌보는 게 단순하게 육체적인 돌봄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정신적인 혹은 은퇴 후의 돌봄 이런 걸 고려해서 만약에 제가 55세 이상이에요.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은퇴할 때는 다가오고 있고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용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학업을 위한 경우도 자, 이때도 근로시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올해부터는 30인 안 되는 사업장도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런 거죠. 나 짧게 하고 싶어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사용자는 허용할 수 있는 걸까요? 허용해야 되는 걸까요?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자, 만약에 예외적으로 뭐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체력 채용이 안 된다. 이 사람이 짧게 근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체 채용해야 되는데 없어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 운영할 때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빼고서는 허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이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약간 그 추가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뭘 얘기하는 거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케이스입니다. 이건 교재에는 지금 실려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추가한 거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폰트가 쭉 깨졌는데 이런 거죠. 일단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센터 가가지고 구인 신청한 거예요. 구인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살 이상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채용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일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직업 소개는 했어요. 고용센터에서. 그런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했다. 이 경우는 예외사가 안 됩니다. 이게.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인신청을 해가지고 10살 이상 채용이 안 됐다. 이 경우. 그런데 회사 스스로가 채용 안 한 거다. 소개는 했는데 회사가 이제 난 거부한 거다.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업무 성격이에요. 좀 그래요. 업무 성격이. 업무 성격이 근로시간 분할해서 수행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근로시간 단축하게 되면은 상당히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분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요. 요거를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때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근로시간 단축을 했어요. 종료가 됐습니다. 한번 하신 거죠, 그죠? 2년이 안 지났어요. 2년이 지나지 않는 분이 이걸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 이 케이스까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좀 과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나중에 좀 상세히 보실 분들은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시행령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을 했을 경우에 시간을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냐? 15시간 이상 30시간 내네요. 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1년입니다. 1년. 자, 1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1년 더하기 2년까지, 그러니까 1 플러스 2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학업은 안 돼요. 학업으로 인한 돌봄 휴직은, 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으로 끝내야 되고, 학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1 플러스 2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지금 교재에 실리진 않을 겁니다. 좀 추가한 거라서. 그러면 약간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이제 나 짧게 근로하고 싶어요. 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신청하겠습니다.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30일 전이에요, 30일 전. 내가 요때부터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0일 전에 이것들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서를 적어가지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 문서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뭐 혹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유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예정일을 적어야 돼요. 언제부터 하겠다. 그 다음에 언제 끝내겠습니다. 종료하려고 하는 날. 이것들을 적어야 되고, 그러면 단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근무 개시하는 시간과 근무 종료하는 시간. 이걸 또 제출해야 되겠죠. 짧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제 신청합니다. 신청 연월일. 이걸 적어가지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돼요. 또 사업자 보고 나서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예외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판단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청구권이 또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뒤에 제가 하나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런 거예요. 짧게 근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러면 9시에 출근했는데 10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7시 퇴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유지하는 겁니다.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루 8시간 유지하면서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걸 신청하게 되면 이걸 허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용해야 돼요. 허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 내용들은 교재의 내용에서 약간 추가한 건데 첫 번째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제한인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야, 우리는 9시에 뭐 미팅이 있는데 모든 중요한 미팅이 이분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케이스로 한다면 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판단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변경된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는 허용 안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중 근로자들은 야간 근로가 원칙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한 12시 와가지고 한 10시까지 근무하겠다. 11시까지 근무하겠다. 그럼 11시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로가 돼버려요. 야간 근로 되게 되면. 그거는 법 위반이죠. 그런 것들은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뒤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그러면 이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어떤 시간 제도가 또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원래 있던 제도가 이겁니다. 임신 12주 이내, 그 다음에 임신 36주 이후.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하는 표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 초기인 거죠. 유산 위험성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 후기인 거죠. 역시 이제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는 소정 근로 시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할 수 있어요. 그죠? 2시간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뒤에는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너무 줄일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6시간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단축하는 게 가능하고 6시간 밑으로는 단축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보호하는 제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2주 이제 초과해서 36주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만든 겁니다. 요거는 근로시간을 좀,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이건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요건 근로시간 줄이는 건데, 요건 줄이는 게 아니고, 단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작년도 11월 19일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신 중 근로자가 있으면은 임신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 제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요거는 요 시기에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있다 보니까 주로 요 앞뒤로는 요걸 많이 활용할 거고, 가운데로서는 요걸 좀 활용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추가를 해왔습니다. 시행령 내용이라서 좀 추가를 해왔어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것들은 3일 전까지요. 내가 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예정으로부터 3일 전까지 문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임신 기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변경 예정 기간.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시작인 종료시가 저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적은 문서를 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서에다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의사진단서를요. 의사진단서. 이분이 임신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첨부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타이게 어떤 제도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제도예요. 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 고민들과 뭔가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임신한 근로자, 출산한 근로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 이 근로자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해야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거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뭐 그런 단계인 거죠. 일단은 이런 제도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식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 지위가 변화된 겁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휴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교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휴일 있죠. 그 휴일은 근로자가 이제 청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쉬는 날이에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청구를 해서 쉬는 날, 이게 휴가. 휴일은 청구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더라도 쉬는 날, 이게 휴일이 있는데 항상 모든 휴일과 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으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휴일이 있고요. 자, 법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휴일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이 있어야지만 확보가 되는 그런 휴일이 있어요. 법정휴일은 이게 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법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휴일이 과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근로자의 날, 또 한 가지가 주휴일.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뭔가 하면은 하나의 이 날이 약정에서 법정으로 승결했어요. 승결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다 이게 시행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정 공휴일은요, 달리기 빨간 날이죠. 공무원들 쉬는 날이에요. 원래는 공무원들의 법정 휴일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달리기 빨간 날은 대기업체는 약정이었거든요. 약정이니까 많이 쉬었습니다, 이 날짜가. 근데 중소기업들은 우리는 이게 법이 아닌데 뭐 굳이 뭐 쉴 필요 있냐, 이게. 뭐 이제 빨리 물품도 납품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이 공무원들 쉬는 날 우리는 근로한다.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로하더라도 휴일 근로상도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휴일이 아닌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는 약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여가 양극화, 휴식의 양극화, 이게 너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법정 공휴일을 우리 회사는 휴일이 아닙니다라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왜 무효가 되는가 하면 이 법정 공휴일이 이제 법으로 승격을 했어요. 법으로. 법이 뭐죠? 최저기준, 최저기준.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달리기 빨간 날들도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이제 법으로 쉰 날이다. 노무사님, 우리 회사는 그 날짜 근로하기로 했는데요. 1.5로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요. 그 합의는 무효가 돼요. 항상 이제 모든 합의는 법보다 떨어지는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이제 변경했다.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다시. 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원래의 구조는 법정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이 뭐 법정공휴일, 창립일 그런 날들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법정공휴일을 이쪽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자, 원래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법으로 당연히 쉬는 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시행은 이미 되고 있어요. 300명 이상 된 사업장은 2020년도 시행되고 있고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도 작년도 1월일자 시행이 되고 있었고 2022년도 1월일자 올해부터는 5명 이상만 되면은 요걸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한계는 있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4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4인 이하는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많긴 한데 5명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시행된다. 이게 법정공휴일도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법적으로 휴일 대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휴일 대체. 자, 독특한 이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런 형태인 거죠. 휴일 대체는 원래는 이런 날입니다. 이 날짜가 휴일이에요. 그러면 휴일날 근로하게 되면 곱하기 1.5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날과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날과. 그래서 다른 날과 휴일을 바꿔가지고 이것들을 죄송합니다. 바꿔가지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날짜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날짜가 평일이 되는 거예요. 평일이요. 이 날짜가 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휴일 근로했지만 휴일이 이날이 되는 거다. 이 날짜는 그냥 평일 근로로 보겠다. 서로 쌤쌤을 하는 거죠, 이게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1.5로 지급해야 되는데 1.5로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휴일 대체예요. 그냥 1대1로 바꾸기를 한 겁니다. 이게 휴일 대체. 그런데 이 휴일 대체가 법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가능하긴 한데 법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는 만들었어요, 법을요. 가능하다고. 어떻게 해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리기 빨간 날 근로하게 되면 원래 1.5로 지급해야 되는데 원칙인데 다른 날과 대체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회사의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휴일 근로수당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제도를 이제 도입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휴일 대체에 대한 제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만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주휴일은 대체가 안 되는 걸까요? 법이 없어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다른 날은 안 되는 걸까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휴일 대체에서는 이 법과 나와 있는 판례들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휴일 대체는 휴일날 근로하는 대신에 다른 날 쉬게 하겠습니다. 이게 휴일 대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요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휴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없습니다. 자, 휴일 대체는 크게 만약에 우리가 주휴일이 있고 약정휴일이 있어요. 주휴일이 있고. 자, 법정휴일 중에서 휴일 중에서 주휴일, 그 다음에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휴일 대체가. 하지만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합니다. 이 날짜에 만약에 근로를 했다. 주일날 약정일이 있다. 미리 해야 돼, 미리요. 그러니까 사후 고지가 아니에요. 미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이 휴일 근로 하기 전에 가서 우리 근로자분께서 이날 근로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날 근로하는 대신에 다른 날 우리가 쉬는 걸로 사전 고지를 해야 돼요. 휴일의 특징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휴일은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날 근로하는 대신에 이날 쉬는 걸로 합시다. 고지하고 나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럼 그렇게 하죠. 그걸 사전에 동의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법은 없지만 사전에 휴일 대체를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은 아까 나왔죠, 그죠? 요거는 근로자 개인 동의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근로자의 개인 동의인 겁니다. 혹은 노조가 있으면 단체 계약도 가능해요.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정 공휴일은요, 그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해야 돼요. 요건 근로자 개인 동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요건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요 케이스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게 되면은 대칭 인정하겠다. 따라서 만약에 이 내용도 근로자의 개인 동의로 하게 되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법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남아있는 법정휴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근로자날이죠. 자, 그러니까 법정휴일 중에서 법정공휴일은 대표와의 서면 합의. 법정휴일 중에서 주휴일은 근로자 개인의 사전 동의,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이 되는 거죠. 근로자의 날은 사실 이게 휴일 대체를 뭐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휴일 대체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5월 1일이 5월 3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휴일은 평균 한 주에 하루 개념이니까 뭐 그냥 이날 쉬었더라도 평균적으로는 한 주에 하루 나오는 거네.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약정일은요? 약정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5일자는 5일자가 못이 박혀 있어요. 갑자기 5일자가 뭐 10월달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일은 노동부 입장은 대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자에 근로하시게 되면은 곱하기 1점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가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서 세 가지 형태로 휴일 대체를 정리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에 대해서는 휴일 대체가 인정이 되면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휴에 대한 내용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가 하면 노동부의 해석이 바뀌었어요. 작년도 8월 달에 주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형태긴 합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다 나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다 나오게 되면 원래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게 되면 하루는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주에 다 나왔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여기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냥 변경 전, 변경 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용어를 약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어가 중요한가 하면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로일, 마지막 근로일. 그 다음에 퇴직일. 요걸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을. 만약에 제가 한 6월 30일까지 근로했습니다. 30일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돼요. 근로한 거죠, 그죠? 퇴직일은 이게 7월일자 됩니다. 한마디로 퇴직일자는 근로하지 않아요. 근로하지 않고 얘는 근로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근로일은 근로하는 날, 퇴직일은 근로가 없는 날, 근로하지 않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퇴직일이 언제고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주에 대해서도 이게 달라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마지막 근로일은 마지막까지 근속이 이어지고 있는 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은 퇴직일. 나올 필요가 없는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헷갈리니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우리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이번 주까지 개근했어요. 월화수목금을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퇴직일을 토요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은 토요일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주휴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근로기간 끝났어요. 여기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근로자가 아닌 거니까
주휴상에 대한 법적인 요건도 적용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일을 토요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지급 의무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달라진 거는요, 밑에 거. 자, 그런데 제가 퇴직일을 4월 8일자로 했어요. 4월 8일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요, 똑같아요, 위에 거랑. 일 하나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퇴직일은요, 나올 필요 없어요, 이거 어차피 4월 7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4월 8일째 안 나오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4월 8일자에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줍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케이스는 주휴수당을 이제 지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달라진 게요. 과거의 노무입장은 4월 8일자에 근무해야지만 주휴수당 주겠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휴수당에 대한 요건은 어떻게 했냐면 이번 주에 개근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하루라도 나와야지만 주휴수당 지급한다.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4월 8일자가 퇴직일이 되면 안 되고 마지막 근로일이 돼야 돼요, 이게요. 그런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요. 4월 8일자 근로를 하지 않았어요. 근로하지 않았으니까 4월 8일자 주휴 다음에 근로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동부가 입장을 바꿨어요. 바꿔서 4월 7일까지만 근속자,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만 되면은 4월 8일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겠다. 즉 주휴가 그냥 이제 근로기간송에 포함만 돼 있으면 그 다음 날짜에 근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요 날짜가 근무일, 요 날짜가 퇴직일, 그렇게 돼야지만 지급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 날짜까지가 근속기간, 이 날짜는 퇴직일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겠다. 즉 다음 주에 근로의 예정이 과거에는 중요한 요건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요건은 상실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휴까지만 근속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급한다 입장을 바꿨으니까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거 아시는 분이랑 모르는 분이랑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똑같아요, 일하는 날짜는요. 근데 퇴사일자를 이때 토요일, 일요일로 한 근로자랑 퇴사일자를 월요일로 한 근로자랑 이게 주휴수당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약간 제가 말장난 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하는 기간은 같아요, 실제로는요. 같은데 퇴사일자를 월요일 날짜로 한 근로자랑 그렇지 않은 근로자랑 주휴수당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좀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차휴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쉴게요. 그래서 오늘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차휴가 내용들을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이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